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한 달 동안 마련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인하는 성격의 자리였는데요. 정부는 강력한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밝혔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 행위에 견주면서 강경한 발언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화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부동산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당에 좋지 않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국은 LH 사태가 커지면서 이렇게 민심 악화, 민심 이반이 왔다. 재보선뿐만 아니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 국민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국민분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최근 국회에서 LH 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오늘 여당이 후속 대책으로 투기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급하는 것은 헌재가 나중에 가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게 김태현 원내대표의 워딩이었기도 했고요. 여러 당내 일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몰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온 건 어떤 연유였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예. 애초부터도 당내에서 소급 입법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기에 의한 이익도 몰수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론도 소급해라 이런 뜻이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어떤 게 있는지. 사실은 이제 그 부패방지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패방지법은 현행법도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하면 굳이 이제 소급입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대부분 지금 케이스에서 발생될 부당한 이익 또는 부동산 자체도 좀 몰수할 수 있다라고 봐왔던 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었고요. 특히 이 부패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 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 유형도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유형도 좀 추가하는 식으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확실하게 이 이익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 아마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다만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 과정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논의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회 통과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31일 날 법사위에서 이런 법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좀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빠르다면은 이제 3월 31일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법들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해충돌 방지법 저번에 같이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빠졌단 말이죠? 네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 법이
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좀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이제 관련된 법안 논의에서는 좀 뒤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예. 뭐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법 여건이 마음먹으면 모든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예.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노력을 기울이되 만약에 안 된다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당내 좀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과 함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정이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구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 나왔는데 당장 공무원들이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뭐 공무원 전체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보느냐. 이 구급까지 이렇게 재산 등록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조치가요. 공무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국민분들이 공무원에 걸고 계신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대 수준에 맞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두고 뭐 공무원분들을 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등의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구급 공무원이면 최하급 공무원인데 이게 뭐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이게 좀 고위 공직자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산 상황은 좀 민감한 문제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지적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또 그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그 고위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이제 염려하시고 기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예. 또 안 하는 게 공무원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거 차명 거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인을 통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또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부동산 그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이제 범죄 태양으로 좀 집어넣어서 좀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명 거래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하면은 차명으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서 실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못하도록 만들면서 이제 차명 거래 자체를 좀 줄이는 법안을 좀 발의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제가 발의했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도 차명으로 부동산 소유하면 안 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권리자가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 불이익은 없으니까 그 네. 자체를 막겠다. 그게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아니죠 개정안? 네, 개정안 제가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사실 차명 거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서 그거 원래 내 돈을 들였던 내 땅이야 돌려줘 그러고 돌려주도록 지금 판례가 돼 있어서 사실상 차명 거래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대한 당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의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 부패방지법에도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경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 거래도 일종의 범죄 태양으로 좀 봐서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제한적이나마 제가 발의한 법안의 효과가 좀 발휘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애초에 차명 거래를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는 별도로 제가 발의했던 부실법 개정안도 좀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됐는데요. 경질이 됐다, 뭐 사표를 그냥 수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는 마치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처럼 모든 행위를 국민분들이 지켜본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행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크고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김상조 실장이 소탈하고 검소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받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의원님 지역구가 은평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역대 계속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런 지역구였는데 네. 이번 민심은 지역구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인터뷰하기 전에 한 대략 뭐 1시간 정도 이쪽 지역의 상가들을 좀 돌아봤거든요. 예. 근데 뭐 여전히 뭐 저희 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예.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사실 뭐 그런 질책 저희들이 달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 잘하겠다. 부동산 투기 관련돼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마음을 좀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의원님도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0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 세대는 50년, 60년간 투표할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 뼈아플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20대나 30대나 경제적인 격차, 불평등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당과 정부에게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반성을 하고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실망하시는 마음을 좀 달래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 문제의 땅에 오세훈 후보가 직접 측량에 동행했다. 이게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지금 벌써 맞습니다. 3명째 목격자가 등장했죠. 오세훈 네. 후보를 봤다라는 사람이. 근데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 측량 입회 이야기는 여기랑 지금 논란이랑 맞지 않는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세훈 후보 본인이 이 문제되고 있는 땅의 위치라든지 존재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측량 현장에까지 입회했다는 것은 땅의 위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았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그 알고 있는 정보들이 계속 유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계속해서 이제 뒤집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일종의 이제 거짓으로 보이는 말들을 계속한다는 것은 후보 본인의 어떤 신뢰성,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국민분들도 좀 준엄하게 판단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은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뭐 오세훈 후보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측량 관련된 결과도라고 하죠. 그 서류가 공개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그거라도 좀 공개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정보 공개는 2주일 있다 나온다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신청을 해놨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해명을 못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복된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